이번에 공개된 애슈르마도 테마극장 이어지는 빵의 의지, 마법과 빵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는 이번 테마극장을 정말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사복 스토리 같은 외전에서 주로 보여주었던 시즌1 특유의 트리컬리즘을 오랜만에 메인 스토리에서도 맛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야기 자체가 가볍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진중했으며 특유의 트리컬리즘이 자칫 지나치게 무거워질 수 있는 이야기의 분위기를 적절하게 살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애슈르마도 테마극장이 시사하는 5가지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테마극장은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깨뜨리는 동시에 차원 스토리의 세계관을 확장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은 바로 차원 이동을 하는 종족은 엘프뿐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선입견을 가지게 된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엘프들이 고향 차원으로 돌아갈 방법을 연구하던 중 우연히 평행세계들을 발견했고 그 이야기를 다룬 것이 차원 스토리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처음 다른 차원에서 넘어온 리뉴아도 엘프였고 다른 차원을 침공하는 R41차원의 수장 사멜리아와 선봉대장 흑류아 역시 엘프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테마극장을 통해 이러한 선입견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엘프뿐만 아니라 각 종족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차원을 이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요정과 마녀는 데에슈르처럼 마법을 통해 차원을 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령들은 자신들의 그림자 이동 능력을 더욱 갈고 닦는다면 차원 이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애초에 엘프들의 차원 이동 기술은 유령들의 이동 능력을 참고해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정령 중에서도 공간과 관련된 정령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엘프들이 만든 사물에서도 정령이 탄생하고 있으니 어쩌면 차원문에서 태어난 정령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겠죠. 용족이나 수인 중에서도 차원의 균열 근처에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차원 이동 능력을 지닌 존재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차원석의 용족이나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모티브로 한 수인처럼 말이죠. 결국 이번 테마극장은 차원 이동이 엘프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앞으로 차원 스토리에서 엘프 이외의 다른 종족이 주축으로 전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주는 엘리아스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해 세계수의 쇠락을 숨겨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테마극장은 앞으로 엘리아스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세계수의 현황을 알게 될 것임을 보여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애슈르인 셈이죠. 시즌2에서는 정해진 영웅은 없다는 사실을 시사했습니다. 흑류아 사태를 통해서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세계수의 쇠락을 막아야 한다는 책임 역시 교주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아스의 모두가 함께 해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 세계수의 현황을 알게 된 애슈르가 앞으로 세계수의 뿌리가 썩어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맡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번 테마극장은 차원 스토리의 세계관만 확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큰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던 일반 사도도 얼마든지 이야기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트리컬의 세계관이 확장되고 엘다인이 급증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력면에서는 슈로스, 영티, 왕디, 넷박, 왕르핀이 기존 강자 반열의 영원살이나 각 종족의 수장들을 가볍게 압도하는 인물들이 등장했습니다. 지략면에서도 뮤트, 사멜리아, 마카샤가 기존의 지략형 캐릭터인 벨리타, 엘레나, 프리클보다 더욱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흔히 엑스트라라고 표현되는 볼따구들이 활약할 자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스토리에 등장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의 조커가 되기보다는 강적을 상대로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나 최근 일반 사도들의 이격이 출시되면서 기존에는 엑스트라처럼 여겨졌던 일반 사도들 역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좋아하는 사도가 스토리에서 오랫동안 유기되었다고 느껴지더라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만큼 큰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특히 스토리에 좀처럼 등장하지 않고 아직 특출난 능력도 보여주지 못한 볼따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버는 승리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기다린 시간만큼 멋진 모습으로 보답해줄 것입니다. 이번 테마극장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데에슈르가 애슈르를 속여 세계수의 쇠락을 막아야 할 동기를 부여한다. 저희는 전지적 독자의 시점에서 데에슈르의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데에슈르가 엘리아스의 보존을 위해 요정들에게 절제된 삶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죠. 하지만 애슈르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애슈르에게 데에슈르는 최악의 결말을 피하기 위해 차선책을 선택한 존재였습니다. 애슈르는 데에슈르의 사정은 이해했지만 그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후반부에서 애슈르가 데에슈르와 같은 복장을 선택한 것은 처음에는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테마극장 마지막에 그 이유가 공개됩니다. 애슈르는 데에슈르처럼 마도의 길을 추구하고 세상을 구하겠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모두의 욕망을 희생하는 결말에는 도달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즉 데에슈르의 복장은 그녀의 선택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데에슈르가 도달하지 못했던 새로운 해답을 찾아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구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에피드는 콜백 연출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리컬에서는 한 번 등장한 연출이나 문제 해결 과정이 이후의 이야기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테마극장에서는 데에슈르가 애슈르에게 새로운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하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엘드르가 문제의 해결을 인간인 교주에게 맡겼다라는 가능성이 유력해졌다고 봅니다. 데에슈르가 애슈르에게 자신이 찾지 못한 새로운 해결법을 기대한 것처럼 엘드르 역시 교주에게 자신이 찾지 못한 해답을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엘드르가 교주와 직접 대화하지 않은 이유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주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스스로 생각해야만 엘드르가 떠올리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엘드르가 교주에게 자신의 사정과 생각을 모두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면 엘드르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까지 교주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주가 신인 엘드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단순한 인간에 불과한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해결을 포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엘드르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은 채 교주가 해답을 찾아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관점에서 데에슈르와 애슈르의 관계는 엘드르와 교주의 관계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콜백이자 축소판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애슈르 테마극장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영상에서 다룬 내용뿐만 아니라 테마극장을 보며 느낀 점이나 새롭게 발견한 정보,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가설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